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4년 9월 2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비가 내리고 있네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굉장히 더웠죠. 예. 특히나 이제 습도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 그 18일 휴일에는 그 습도가 80%, 제가 이제 외부에 좀 야외에 좀 있었는데 와 죽을 뻔했습니다. 아, 오늘도 습한데요. 예, 비가 내리고 나면 좀 더 습도가 내려가지 않을까. 날씨가 이제 굉장히 습하고 이제 더우면 우리가 이제 힘이 좀 쇠진되잖아요. 시장은 뜨겁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흐름들이 정말 무서울 정도의 기세를 내고 있고요. 신고가 종목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야 많이 올랐는데 또 올라? 뭐 이런 정도의.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따가 또 체크해드릴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개인 투자들은 지금 소외돼 있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소외돼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바이오 상승의 어떤 흐름이 상당히 이제 지속될 수 있다는 우리가 근거로 이제 삼을 수가 있고요.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이제 대중 투자자와 이제 좀 다른 액션들을 취하는 게 이제 주식으로 이제 수익을 내는 어떤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포트폴리오 상으로도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거고 그런 종목들은 뭐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 그리고 이제 수익이 좀 나 있는데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 하시겠죠. 예,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을 분석하면서 정리하면서 체크되는 부분이니까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주식이 많이 오르고 이제 오늘도 바이오 종목들 5% 10%씩 이렇게 올랐잖아요. 유한양이 15% 오르고 이런 것들 볼 때 우리가 너무 이제 흥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어떤 바이오의 어떤 급등 랠리가 펼쳐지는 어떤 이런 국면에서 조금 차분히 여러분과 함께 저는 조금 더 차분히 어차피 제 유튜브 채널은 이제 엄청나게 대중적으로 많이 보는 채널은 아니잖아요. 조회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회수가 많은 게 결국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고 신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판단해 보실 때 작년에 이제 여름에 제가 이제 많이 언급드린 부분이지만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한 어떤 분석 영상 이런 것들이 50만, 60만 조회수가 터질 때 그때 이제 되게 무서웠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손에 없으니까 결국 이제 조회를 별로 안 하는 그런 어떤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급 구도상 완전히 메이저가 끌고 가는 그런 국면 속에 있고요. 오늘 이제 유한양행의 신고가 흐름과 리가켄바이오의 신고가 흐름, 알테오젠의 신고가 흐름,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신고가 흐름들은 결국은 계속 고를 외치는, 그리고 이 이제 그 이제 그래프의 기울기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제 상승의 어떤 기간들을, 그리고 이제 매크로 흐름이 전개되는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놓고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이번 바이오 장세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과거 세 번의 바이오 강세장 대비해서 조금 더 긴 기간 동안 상승의 흐름을 탈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신고가 후보 종목들을 계속 우리가 찾고 또 이제 그런 쪽으로 비중적으로도 이제 투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내용들을 계속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시장은 0.49%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1%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거래대금이 14조 원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고, 상승 종목 수도 560 종목, 예,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코스닥은 1.1% 정도 상승했고 거래 대금은 작았어요. 6.6조니까 되게 작은 거죠. 예, 이게 이제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거고, 이제 상승한 종목들에서 개인들은 활발하게 거래하거든요. 보통. 근데 보시면 거래 대금이 적다는 거는 오늘 상승한 종목들의 개인 투자들은, 왜냐면 개인 투자들은 왜 상승할 때 거래 대금이 터지냐면, 개인들이 이제 들고 있는 종목들은 5% 10% 올라가면 이제 매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거기서 또 사겠다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게 뒤죽박죽 막 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뭐 개인 투자자가 막 50% 100% 이제 수익을 내는 경우는 좀 드물죠. 예,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소수고, 이제 다수는 이제 5% 10%한 20% 올라가면 웬만큼 다 팝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손바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펼쳐져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그런 어떤 흐름들을 좀 보이는데, 어, 지금 보시면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6.6조라는 거는요,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오늘 상승한 종목들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다지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바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큰 손들이 들고 있다는 거고요. 큰 손들이 당연히 지금 큰 손들이 팔 이유는 전혀 없죠. 예, 그들은 스마트 머니고 지금이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마트 머니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들은 쥐고서 또 다른 어떤 큰 손들이 또 매수하면서 올라가고, 이런 어떤 과정을 펼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낮은 수준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차트와 수급과 또 업종의 이제 기술 트렌드,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메이저들이 선호하고 매수하는 이제 논리, 로직,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도 이제 만든 부분이지만, 메이저의 어떤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행동 패턴, 그리고 대중의 행동 패턴을 대립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메이저의 어떤 시각에서 투자의 전략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론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큰 손들이 바이오를 이제 끌고 가는 어떤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은 오늘 큰 변동상은 없는데요. 코스피 쪽에 외국인이 순매도죠. 30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오히려 1300억 순매수인데요. 바이오를 많이 매수해서 순매수고, 코스피 쪽에서 그 순매도는 역시나 이제 반도체 쪽 보시면 1900억이죠. 의약품 쪽으로 1700억을 순매수했죠, 외국인이. 예. 화학은 2차전지죠. 어제 테슬라가 급등했다고 오늘 2차전지 막 급등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예. 테슬라하고 지금 2차전지는 좀 다른 궤적을 좀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수장비 쪽으로도 1000억 정도 집행을 했네요. 자동차, 현대차 그룹 쪽이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300억인데 기타 쪽이 알테오젠 쪽입니다. 11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제약 쪽으로 300억 순매수, 기관도 같이 붙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뭐 지금 외국인들도 결국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매수 집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리는 이제 빅컷에 대한 막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떨궜는데요. 그게 이제 나왔고, 좀 되돌림의 흐름들이 좀 전개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다시 또 신고가 타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2.5% 상승하는 이제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S&P 1.7%, 다우도 1.2% 상승하면서 S&P하고 다우는 역사적 신고가를 냈죠. 미국 증시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예요. 여기서 약세장 얘기하는 사람은 미친 거죠. 미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경기 침체 막 언론 기사 막 도배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과 이제 그런 언론 기사하고 지금 메이저의 이제 메이저가 끌고 가는 지금 흐름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언론을 믿고 주식을 다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메이저가 이렇게 전체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상승의 추세를 만들고 있는 것들을 따라가야 될까요? 언론 보면 이제 막 경기 침체, 막 금리 인하하면 막 무너질 것 같고 막 그런 또 얘기하는 또 전문가 집단들도 많고, 그런 어떤 공포에 이제 반응이 빠르잖아요. 예, 막 두려움이 생기고, 어, 하지만 이제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이제 프라이스 메이커들이죠. 예, 메이저들은 시장 상승에 계속 베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그 명제를 저는 이제 지수에서도 그렇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렇고 또 종목에 대해서도 그걸 매우 신봉하는 그런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제가 이런 걸 짚어드렸잖아요. 미국의 이제 뭐 전체 지수도 짚어드리지만 또 미국도 이제 업종으로 쪼개서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아메x 생명공학 지수, 여러 이제 이제 헬스케어 지수들이 있어요. 다우 건강관리 지수라든지, 그리고 나스닥 이제 건강의학 지수, 이런 것들은 보시면 우상향을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초기 지점이에요. 상승의 초기 지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은 우리가 가져야 될 투자 전략은 뭐 금리를 뭐 25bp 내리든 뭐 50bp 내리든 그냥 헬스케어 투자하면 된다. 예, 그게 메이저의 지금 전략이다. 예,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드려왔고, 한국 증시 내에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업종 지수를 계속 체크드렸잖아요. 코스피 지수 차트는 이렇게 좀 안타깝지만 조금 저조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추세 상승에서 조금 이제 내려앉아 있는 이런 국면을 지니고 있고, 코스닥 역시도 장기 평선 위로 두고서 밑에서 이제 있다는 건요, 굉장히 큰 저항대를 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강세 패턴으로는 전체 시장이 쉽지는 않다. 그런 분석을 해드렸지만, KRX 헬스케어 업종 지수를 보면 완전히 다른 어떤 흐름들을 볼 수가 있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오랜 기간 2년의 하락과, 아니 1년 뭐 반, 1년 정도의 이제 하락과 2년 정도의 이제 바닥 다지기 패턴을 통해서 3년의 조정 과정을 거치고 요때 작년 말 올해 초 추세가 전환됐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파동이 큰 거는 앞에 매물이 굉장히 3년의 매물이 이제 쭉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소화되는 과정들에서 파동이 크게 그려졌고, 그리고 특이치 현상은 HLB FDA 승인이 안 되고 그게 이제 좀 흔들리게 만들었던 이유였다. 하지만 중기평선의 어떤 우상향을 계속 보여주면서 헬스케어 업종은 상승 추세를 지속하는 패턴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까지 헬스케어 업종의 흐름들은 시장을 압도하는, 그리고 이 흐름 자체가 과거의 바이오 장세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상승의 각도가 굉장히 좀 다른데요. 상승의 각도가 과거에는 굉장히 가팔랐지만 지금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기간적인 측면에서도 좀 길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바이오에만 투자를 해도 된다. 그 정도의 어떤 시각과 또 분석들을 해서 그냥 뭐 주구장창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그리고 이런 것들 토대로 이제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 게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주도주 제가 이제 나눔 인사이트를 이제 만들고 여러분과 함께 이 공간에서 스터디를 계속 했던 이유는 결국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해하기 위함이었고, 또 이제 바이오는 굉장히 좀 위험하고, 그리고 뭐 임상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면 그냥 뭐 주가가 나락으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인식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깊이 있는 스터디를 셀트리온 또 뭐 2차전지 어땠는지 ESS 전고체 쪽이죠. 뭐 유한양행도 뭐 7월 24일 날 이렇게 엄청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죠. 130명, 뭐 150, 나중에 이제 더 많이 참가하셔가지고 150명이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또 스터디를 이제 같이 하셨고 또 후기도 많이 남겨주셨죠. 그리고 이제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상당히 업사이드가 클 수 있는 그런 영역들, 또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계속 이제 추적해서, 요건 뭐 거의 나중에 또 신청하신 분들 치면 한 200명 정도, 리가캠 바이오는 또 이제 주주 스터디 같이 진행을 했죠. 후기도 이제 많이 남겨주셨고, 어쨌든 뭐 시장의 흐름 자체, 이제 산업의 이제 흐름이죠. 결국 이제 한국이 바이오 쪽에서 글로벌 이제 수익권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결국은 글로벌적인 어떤 지위와 함께 중장기적 성장이라는 또 프레임을 붙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 탄생했다는 거.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기업도 슈퍼 장기 주주 스터디 모임을 했고, 또 이제 방사성 의약품이 빅팜들의 이제 에디시 다음에 어떤 넥스트 이제 의약품으로 또 모달리티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퓨처킴이라는 어떤 기업과 함께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공부를 좀 심도 깊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지금의 이제 바이오 장세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었고,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죠. 내일 모레 8시에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엄청난 시장에 한국형 뭐 에브비로 이제 휴미라 이제 바이오시밀러 잘 아시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임팩트를 지니는 그런 기술들을 한번 파악해보는, 우리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사실 조정이 나올 때 한 반토막씩도 기본적으로 나오죠. 주식이 반토막 조정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내 그 투자했던, 예를 들면 뭐 어떤 종목에 이제 바이오 종목에 뭐 5천만 원 정도 투자해놨다. 근데 그게 2,500만 원으로 내려갔다는 거는 굉장히 좀 힘들죠. 근데 이제 그게 조정이라는 거죠. 바이오 기업들은 그 정도의 폭의 조정도 나오는 업종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업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는 학습들이 필요하고, 또 그 학습과 함께 그 분산이 필요합니다. 바이오 기업을, 어떤 기업을 몰빵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잘못된 투자의 어떤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과 함께 확실한 학습을 해나간다면 엄청난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이제 바이오 강세장이 왔을 때, 뭐 다른 업종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이제 업사이드의 상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의약품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엄청난 이제 이익률이잖아요. 이게 임상하는 과정 속에서 자금이 투입되지, 그 약을 이제 생산하는 거는 굉장히 그 가격 이제 비용이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약을 뭐 개발하게 되면 이제 특허 자체가 이제 십수년이 이제 걸려버리기 때문에 독점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이 신약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의 업사이드를 굉장히 크게 만드는 이제 논리가 되죠.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의 업사이드는 굉장히 크게 형성된다. 그래서 수익률 면에서도 완전 다른 업종을 압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강세장이 왔을 때, 바이오 강세장이 왔을 때 핵심적인 기업들, 과거에는 이제 전체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같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 지금 바이오 업종에서 움직이는 패턴들은 명확합니다. 될성 싶은 기업들에만 자금이 몰리고 그런 종목들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도 더욱더 깊이 있는 학습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주주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학습과 또 수익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유익하고 저도 이제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0.45%니까 시장 대비해서 약했고요. 반도체 업종은 0.8% 상승했는데 음봉이죠. 예, 그만큼 매도의 압력이 굉장히 거세다는 거고요. 주도주군에서 이제 내려앉았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좀 쉬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도 많아요. 하지만 뭐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이게 하락이 멈추고 바닥을 형성하는 또다시 그 확인이 좀 돼야 되죠. 그래서 굳이 그거를 뭐 확인도 안 됐는데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바닥에 대한 확인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3년, 5년에 내다보는 투자에 있어서 지금 지점들은 매력적일 수 있는데 당장의 수익을 내는 거는 헬스케어 업종이 가장 적절한 거죠. 앞에 매물을 이제 대체적으로 다 소화를 했고 오늘 그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이제 신고가 종목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알테오젠이 지금 시장의 대장주죠. 네, 여기서 이제 어제 신고가 흐름 내면서 오늘도 연속해서 신고가의 흐름들을 내고 있습니다. 네, 키드루다 이제 SC3상도 종료되고 이제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가캔바이오 이번에 이제 에스모 학회에서 가장 화두는 역시나 이제 그 ADC였어요. 우리가 이제 현대차증권의 리포트도 뭐 간략하게 보면요. 3분기 항암학회 핵심은 ADC와 면역항암제. 면역항암제도 단독은 아니고 이제 병용이 되겠죠. 그래서 ADC 면역항암제가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그 암의 이제 기술들이고 여기에 이제 또 핵심적인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 또 상당히 또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수혜들을 같이 받고 있고요. 기존의 치료제 대안이 없던 영역에서의 인상적인 결과들은 현재 항암 화학요법이 자리 잡고 있는 이제 말기 이제 고용암에서는 뭐 화학요법을 세게 그냥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지금 ADC가 자리를 빠르게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이제 계속 발표되면서 이쪽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ADC 모두가 다 잘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다. 수많은 ADC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대형 제약사들의 선택은 더 빠르게 임상에 진입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을 했다. 아스트라제네카 경우 자체 개발 파이프라인 공개로 추후 가능성이 높은 표적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아직 미공개 상태지만 에브비와 화이자도 후속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개발과 임상 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된다. ADC 자체 플랫폼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바이오텍에 개발 중인 기술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글로벌 빅파마가 시도하는 ADC 프로그램들을 보유하고 있고 라이센싱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배제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연구 자금을 기반으로 직접 임상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는 리가킨 바이오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해서 현대차증권 리포트에서도 리가켄 바이오에 대한 탑픽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는 지금 하반기 학회에서 또 이제 ADC 임상에 대한 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지금 이제 11월 초에 월드 ADC 그리고 12월 초에 미국 혈액암 학회가 이제 열립니다. 리가켄 바이오가 이제 ASA 미국 혈액암 학회에서 세 종의 ADC에 대한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주가의 어떤 구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다 더 이제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좀 기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모멘텀들을 가진 종목들에 조금 더 시세적인 어떤 발현이 나타나고요. 또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오늘 방사성 의약품 시장의 강자는 누가 될까라는 제목의 이제 리포트를 내면서 요약된 거 먼저 보죠. 네. 최근에 빅팜들이 이제 방사성 치료제, 방사성 의약품 쪽에 대한 상당 관심과 투자가 정말 무섭죠. 네.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도 크게 예상 못했던 건데요. 플루빅토 노바티스의 이제 전립선암 치료제 플루빅토가
그 출시하자마자 이제 조 단위 매출이 찍힌 거예요. 올해는 뭐 2조가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플로벡토가 방사적 의약품 시장에 대한 관심에 불씨를 일으켰죠.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남성암 1위, 1위의 이제 전립선암의 치료 옵션이 좀 부재했던 환자에 대해서도 객관적 반응률 30%의 높은 치료 효능을 보여줬는데 대조군이 2%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22년도 FDA 승인을 받았고 출시 1년 만에 9억 8천만 달러, 거의 한 13조, 아니 그 1.3조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죠. 그래서 이제 블록버스터, 뭐 올해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되는 거고요. 글로벌 이제 빅파마들도 이런 걸 보니 방사선 의약품의 파이프라인을 인수하거나 또 기업을 아예 인수하거나 또 기술 이전을 하면서 약물들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쪽에서도 이제 많은 또 시리즈를 받게 되겠죠. 그런 모습들이 전개됐고, 이는 즉 이제 기업들의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요 이제 방사선 의약품 쪽으로 차세대 이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발표를 했죠. 그래서 방사선 의약품은 아직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레퍼런스가 많은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투자를 지금 많이 집행하고 있고요. 진단 쪽하고도 같이 성장하죠. 일단 방사선 의약품으로 진단을 하면서 치료를 같이 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좀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퓨처캠, 또 이제 코넥스에 있는 듀캠바이오, 또 이제 조만간 그 이제 상장하죠. 셀비온, 상장하는 또 모멘텀들을 갖고 있고, SK 바이오팜이 또 연구 개발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이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개 방사성 의약품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상된다는 것도 중요한 어떤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아오르면서요.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또 조그만 기업들 있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바닥에서 상한가 내지는 뭐 강한 기조의 흐름을 내어주고 있고요. FN 가이드가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내고 있네요. 경영권 분쟁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렇게 좀 상승하고 있고, 뭐 고려양 관련해서는 영풍정밀 이런 것 어마어마한, 최근에 이제 급등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네요. 확실하게 이제 시장이 그 금리 인하의 어떤 방향 속에서 이제 뭐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탄생하는 것 같고요. 바이오 조그만 기업들도 시총 수준이 한 1,000억 내외 정도 되는 기업들도 급등하는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녹십자, 웰빙 이런 것들도 강세 띄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산업체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었던 S&T 다이내믹스도 오늘 20% 가까이 상승했고,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생소한 바이오 기업들도 많이 상승하고, 오늘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 신고가 흐름 내어줬죠. 뭐 보령 같은 기업도 14% 상승하면서 굉장히 강한 어떤 기조, 젠백스, 앱콜론, 퓨처캠, 방사선 의약품 관련주죠. 오늘 신고가입니다. 이런 기업들, 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이런 기업들도 21선 회복을 했고, 한국 유니온제약, 당연히 이제 유한양 급등하면 우선주도 급등을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보로노이도 이제 최근에 엄청난 강세 기조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고요. TNR 바이오펩, 이런 조그만 기업들도 카이노스 메드라든지 리가캠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는 뭐 엄청난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오늘 뭐 이제 상승률 높은 종목들도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 분위기는 바이오의 어떤 주도하는 흐름들 펼쳐지고 있고요. 반도체 쪽은요, 뭐 삼성전자 제가 이제 의견 드렸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4천억을 순매도했습니다. 4천억을 순매도를 지금 가격에도 순매도했다는 건요, 기업의 큰 변화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4천억을 매도했는데 다른 쪽에서 순매수하면서
수급 구도는 그냥 뭐 거의 똔똔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다른 움직임이고 또 삼성전자고 또 SK하이닉스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 뭐 시총 압도적 1위 기업이 좀 안타까운 또 상황에 좀 들어와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지금 시총의 그 지각 변동이 좀 벌어질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들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되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시장에서의 어떤 업종별 그 비중 자체도 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올라올 겁니다. 저는 중장기적으로 20%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좀 많이 상승했어도 더 이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신고가 흐름을 내는 부분들을 많이 좀 강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전히 100만 돌파하고서도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갈 기세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ADC의 흐름을 좀 타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아마 그 부분의 모멘텀이 이제 나오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셀트론도 이제 이런 흐름에 같이 편승을 할 텐데요. 지금은 이제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을 좀 확인을 바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바이오 업종 뭐 대장주들의 상승 흐름에는 조금 못 미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실적이 좀 확인되는 어떤 기점에서는 또 업종의 흐름을 같이 탈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의 어떤 흐름 기조, 모든 것들이 바이오로 대동단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수급 쪽으로도 보면 동시 수급에서는 바이오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코스닥을 보더라도 코스닥은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 SD팜, 에이빌 바이오, 메디톡스, 보로노이, 오스코텍 바이오 종목들이 좀 포진되어 있네요.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시장 분위기 형성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넥스트 신고가 후보군들 제가 이제 오늘 체크드린 바이오 종목들 그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흘러나오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난하게 바이오가 시장을 압도하고 여기서 뭐 신고가 종목은 못해도 20종목 이상은 나오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넥스트 신고가 후보 종목으로는 신고가 부근의 근처에 와 있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을 타겟팅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기 널찍이 밑에 있는 종목 주가가 그런 종목은 이제 보시면 안 되고 신고가 부근에서 지금 멈칫멈칫하는 그런 어떤 매집의 또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번 주는 뭐 추석 명절 때문에 이틀 열리고 이제 주말인데요. 주말 동안 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심박사도 또 분석 많이 해서 더 좋은 내용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시간 되시고요. 심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